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는데요. 그 한마디가 황기찬과 강세리의 심장을 단숨에 조여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숨을 삼키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거짓말과 욕망, 탐욕으로 얼룩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직감한 거죠. 한때 강재인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 황기찬의 배신, 절친 강세리의 기만, 아들 지호의 납치와 수많은 금전적 갈등까지.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추락했는데요. 하지만 그 나락에서 강재인은 절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고통을 곱씹는 대신 그 아픔을 날카로운 힘으로 바꿨죠. 고통 속에서 단단해진 마음으로 이제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자 결심했습니다. 황기찬, 강세리.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강재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 안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냉철한 계산과 확고한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한테서 빼앗아간 것 다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숨겨온 모든 거짓말과 악행, 세상에 드러낼 거예요. 이 집, 이 가족, 그리고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대가 반드시 치르게 만들 겁니다. 그 말에 황기찬의 몸이 순간 굳었고 강세리는 작은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이 교차했는데요. 그동안 자신들이 쌓아온 권력과 명예가 단 한 사람의 결심 앞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황기찬은 순간 굳어버렸고 강세리는 작은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지만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었죠.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재인이 네가 무슨 권리로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야. 기찬 씨, 우리가 다 걸고 만든 거 이제 와서 어떡해. 강세리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절박하게 발악했는데 그 표정에는 분노,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탐욕을 지키려는 악의가 뒤섞여 있었어요. 황기찬은 당황한 채로 강세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강재인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이제 그만. 더 발악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숨기고 감춰온 모든 것을 이미 다 알아. 법정과 세상의 눈앞에서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자 강세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다시 몸부림쳤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살아남을 거야. 네가 어떻게 막아. 기찬 씨, 우리 이 집, 이 권력 절대 놓치면 안 돼. 처음 강재인이 복수를 결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재인 씨, 너무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혼자서 나서면 다칠 수도 있어요. 김도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붙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지만 강재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 씨, 저 이제 두렵지 않아요.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아들도 신뢰도 제 삶마저 그들이 다 가져갔어요. 이제 남은 건 바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억눌린 정의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단순히 복수만을 위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강재인은 자신이 겪은 상처를 극복하며 동시에 이 집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강재인이 깊게 숨을 내쉬며 결심을 다지는 순간 방 앞문틈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윤이 살짝 고개를 내밀며 말했죠. 재인 씨, 혹시 제가 방해되는 건 아닐까요? 강재인은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도윤 씨. 지금 필요한 건 함께할 사람이죠. 김도윤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그의 눈빛은 침착했지만 동시에 단호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세리와 기찬 두 사람 모두 오늘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재인 씨, 그들의 발악을 막고 끝까지 싸우려면 혼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강재인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숨을 내쉬었죠. 김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재인 씨가 이렇게 결심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녀가 스스로를 잃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한다. 강재인은 그런 김도윤의 마음을 살짝 느끼며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저지른 일들,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반드시.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고 황기찬과 강세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죽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강재인이 보여주는 결연함과 단호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복수의 예고는 그들의 마음속 공포를 점점 키워갔죠. 는 물러날 곳이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오랜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눈빛을 바라봤어요. 그 눈 속엔 두려움 대신 불타는 의지가 있었죠. 그제야 그는 강재인의 싸움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단 복수만을 위해 당신이 스스로를 잃지 않게 제가 옆에서 지킬 겁니다. 강재인은 그 말에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곧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요. 우리 둘 다 절대 이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기로. 강재인은 잠시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요. 그 숨 속에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와 정보를 모두 떠올리는 무거움과 동시에 곧 펼쳐질 복수의 날에 대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황기찬과 강세리의 악행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씩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확보한 증거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어요. YL그룹 내부 비자금 자료, 해외로 빼돌린 수백만 달러의 계좌 내역, 불법 거래 계약서, 그리고 황기찬이 은밀히 작성한 친족 재산 상속 계획서까지. 모두 황기찬의 손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한 완벽한 범죄 기록이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함께 숨겨온 비밀 금고의 위치와 암호였는데요. 그 금고 안에는 회사 내부의 비자금, 강세리가 해외 계좌로 이체한 돈의 명세, 그리고 황기찬이 몰래 진행한 불법 투자 문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강재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승리 포인트였어요. 그녀는 언제든 황기찬과 강세리의 위선을 폭로할 수 있었고 동시에 회사와 가족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가 생긴 셈이었죠. 강재인은 그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어떤 순서로 세상에 드러낼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황기찬, 네가 얼마나 큰 탐욕을 부렸는지 세상에 보여줄 차례야. 그리고 세리, 네가 숨겨온 모든 비밀, 오늘 끝장을 볼 거야. 한편 강세리는 강재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방해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그녀의 거짓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몰래 남자와 만나 음모를 꾸미고 황기찬 몰래 은밀히 움직였지만 강재인의 증거 수집 능력과 정보망 앞에서는 조금씩 틈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강재인은 세리가 호텔에서 경쟁사 임원과 밀담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강재인은 확신했어요. 너 결국 이 집을 완전히 삼키려던 거였구나. 그 강재인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확보하며 그뿐만 아니라 호텔 CCTV 영상까지 확보해 법적 증거로 삼았죠. 황기찬과 강세리의 범죄 기록과 함께 이 영상은 복수의 결정적 한 방이 될 카드였습니다. 법정이 다가오기 전 강재인과 김도윤은 하루하루를 치밀하게 준비하며 증거를 정리했는데요. 그 과정은 단순한 문서 정리가 아니었고 심리전이 함께 포함된 전략이었어요. 강재인은 호텔 CCTV 영상과 사진, 비자금 자료, 황기찬과 강세리의 불법 거래 문서, 해외 계좌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법적 구속력이 확실한 카드를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황기찬과 강세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황기찬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남은 시간을 이용해 마지막까지 권력과 명예를 지키려 발악했어요. 그는 은밀하게 회사 내부 인사들과 거래를 시도하며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재인은 이미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았죠. 강세리는 더욱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강재인이 확보한 증거 중 일부가 언론에 흘러나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자 세리는 겁에 질리면서도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는데요. 회사 내 동료를 매수하고 비밀리에 자료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이어갔죠. 그런 세리의 행동은 강재인과 김도윤에게 오히려 결정적인 증거를 추가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강재인은 몰래 녹음된 세리의 음성과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며 그녀가 자신을 방해하려 했던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겼습니다. 한편 강재인은
지호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다졌어요. 지호야,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아무도 널 이용하지 못하게 할 거야. 지호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강재인의 확고한 의지와 보호 본능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확보와 심리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강재인은 황기찬과 강세리 사이에 균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리, 그동안 당신이 숨겨온 것들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기찬 씨, 재인 씨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 작은 암시는 두 사람 사이의 불신을 증폭시키며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또한 강재인은 회사 내부와 언론 일부의 자료를 흘려 황기찬과 강세리의 불법 행위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처음엔 단순 루머로 치부되었지만 점점 진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권위와 명예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황기찬은 예민해져 직원들의 작은 움직임에도 신경이 곤두섰고 세리는 점점 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는데요. 도윤은 강재인이 증거를 놓치지 않도록 법적 조언과 보호를 제공하며 두 사람이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왔습니다. 재인 씨, 오늘 확보한 자료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도윤 씨. 모든 걸 합법적으로 확보했고 단지 보여줄 타이밍만 남았어요. 법정의 날이 다가오자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마지막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반면 황기찬은 시한부의 몸으로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죠. 재판 당일 강재인은 당당히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제 삶을 파괴한 두 사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그들이 저지른 일들을 세상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강재인의 마지막 발언이 법정 안을 울리자 법정은 한순간 고요해졌다가 이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고 방청석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이 강재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들었죠.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 불법 거래 계약서, 회사 내부의 횡령 증거, 그리고 호텔에서 촬영된 황기찬과 강세리의 미래 영상까지. 그 모든 것이 대형 스크린에 차례로 띄워졌습니다. 순간 강세리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며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세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가락으로 강재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다 꾸민 거예요. 그동안 저를 모함하려고 증거를 조작한 거라고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죠.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법정을 소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세리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자료는 전부 거짓이에요. 기찬 씨. 세리는 황기찬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말 좀 해봐요. 우리가 한 건 그냥 회사 경영을 위해서였다고 그랬다고 말해줘요. 그러나 황기찬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침묵은 곧 세리의 심장을 무너뜨리는 대답이 되었습니다. 세리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기찬 씨도 다 알고 있었잖아. 우리가 같이 계획한 거잖아. 검찰 측은 차분히 다음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세리가 경쟁사 임원과 비밀리에 나눈 통화 녹취가 담겨 있었죠. 황 회장은 이제 곧 끝장이에요. 그때가 오면 우리 쪽으로 회사를 완전히 넘겨받을 겁니다. 그리고 강재인 그 여자 내가 처리할게요. 녹취가 끝나는 순간 방청석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키보드 소리가 쉼없이 이어졌죠. 세리는 두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저건 장난이었어요. 그냥 한 말이라고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세리. 그 장난 때문에 한 여성의 아들을 잃을 뻔했고 회사의 수많은 직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장난입니까? 세리는 그제야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도 작고 초라했죠. 그때 황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 그만해라.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린 너무 멀리 와버렸어. 황기찬의 말에 세리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당신만 나를 믿어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세리는 황기찬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법정 경위들이 곧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놔요. 놔달라고. 내가 왜 여기서 끌려가야 해. 제인 네가 다 꾸민 거잖아.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세리는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모든 사람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녀는 끝내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을 끌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는 한 인간의 비참한 몰락 그 자체였습니다. 황기찬은 법정에서 모든 죄를 인정한 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신의 몸과 남은 시간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절망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지만 점차 자신이 잃어버린 가족과 신뢰, 그리고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황기찬은 혼자 남아 지난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실은 탐욕과 권력 욕망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스스로가 지켜야 했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절감했죠. 기찬 씨 너무 늦지 않게 후회라도 하네요. 간호사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그는 작은 손짓으로 환자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부와 권력은 남았지만 마음속 공허함과 상실감은 아무도 채워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황기찬에게도 남은 날들은 생각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 자신이 망가뜨린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사과를 건넸죠. 제인 씨 그리고 지호야, 내가 잘못했어. 마음으로라도 용서해 주길 바란다. 강재인은 처음에는 차갑게 그 말을 들었지만 황기찬의 진심 어린 뉘우침과 쇠약한 몸을 보며 마음 한켠에서 연민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한부 마지막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황기찬은 남은 가족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보내려 했습니다. 그는 지호와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김도윤과 강재인에게 자신이 남긴 잘못을 인정하며 평화로운 마무리를 바라기도 했죠.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이런 끝은 없었을 텐데. 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족과의 기억을 아름답게 남기자. 그리고 황기찬은 마지막 순간 스스로의 죄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강재인과 지호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몇 달 후 강재인과 김도윤은 가족과 지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 꽃향기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간에서 모두가 두 사람의 사랑과 승리를 축하했죠. 강재인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김도윤은 정갈한 턱시도를 입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지난 세월 겪었던 상처와 배신을 함께 극복해온 믿음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강재인은 깊게 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김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재인 씨, 이제 우리는 서로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지난 날들은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강재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오로지 사랑과 평화뿐이에요. 하객들은 두 사람을 축복하며 박수를 보내고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지난 날의 고통이 얼마나 값진 성장과 행복으로 바뀌었는지를 느꼈죠.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할 거예요.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결혼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조용히 정원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인 씨,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날이 계속되길 바래요. 강재인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이제 우리 삶에는 웃음과 사랑만 남았어요.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밤 강재인과 김도윤은 손을 맞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배신과 아픔, 복수와 분노가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덕분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죠. 그들은 이제 진정한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서로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재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나는 복수자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 거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지킬 거야. 이 집은 이제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진짜 집이 되었답니다. 웃음과 따뜻함이 이어지고 강재인과 김도윤은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 여왕의 집은 희망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막을 내립니다.